여러분은 낯선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시나요? 혹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말투가 조금 달라지나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면접을 보러 가기 직전 카페에서 평범해 보이던 남자에게 반말을 퍼붓던 한 지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가 면접을 볼 회사의 대표라는 사실을. 예의는 순간을 위한 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군지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는지로 진짜가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현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따뜻한 공기가 카페 안에 옅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정장을 단정히 챙겨 입은 청년 민수 씨였습니다. 넥타이는 얇게 매어 있었지만 그마저도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는 새로 산 티가 나도록 번들거렸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면접 보러 가는 길이라는 표시가 충분히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표정만큼은 지나친 자신감과 약간의 건방짐이 섞여 있었죠. 마치 이미 합격한 사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치고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테이블 사이로 자리 하나가 보이자 민수 씨는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자리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셔츠 위에 가벼운 니트를 입고 커피 한 잔을 옆에 둔 채 차분히 업무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만 봐서는 어떤 직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 그러나 자세와 분위기에서는 묘하게 단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여기 자리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예의 있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그 말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 형, 나 여기 좀 앉아야 되거든요. 노트북 좀 치워줘요. 면접 때문에 시간도 없어요. 차분함과 예의를 무너뜨리는 말투였습니다. 상대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니 형이라고 부르며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섞어버립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급하니까 내가 양보해라라는 이기심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당황도 분노도 없는 아주 짧은 정적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있었고 일하는 중입니다. 다른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투는 공격적이지도 억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그러나 민수 씨는 그것을 기분 나쁜 태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진짜 자리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내가 가방만 둘게 했잖아요. 아, 됐어요. 참 별사람 다 있네. 그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주변 테이블을 몇 번 둘러봤습니다. 빈자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 하나 콘센트가 없는 자리였죠. 그는 불만 가득한 한숨을 내쉬며 작은 2인석으로 가서 가방을 턱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끼익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요즘 꼰대들 왜 이렇게 많냐? 카페가 지거야 뭐야? 그 말은 충분히 들릴 만한 볼륨이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지만 아까와는 다른 기류가 눈가에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표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잘 보일지, 얼마나 좋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뿐이었죠.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열어 자기소개서를 다시 띄운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하며 열린 태도로 소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 자신의 행동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의란 면접장에서만 지키면 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까 그 남자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민수를 한번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침착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회사 들어오면 분위기 다 망치는 거지.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이상한 공기가 잠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나가는 순간 카페 직원들이 그를 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만남을 이미 그르쳐버린 순간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닫히며 울린 작은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앞으로 닥칠 큰 변화의 전조가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직 그는 모릅니다. 방금 반말하며 무시했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업보처럼 돌아올지.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가 놓친 태도를 정면으로 돌려주는 법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작은 실랑이가 지나가고 민수 씨는 이어폰을 꽂은 채 자기소개서 파일을 천천히 내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는 그의 눈빛은 제법 진지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무례함과 투덜거림은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겉모습을 다듬는 데에는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자소서 첫 줄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이런 말은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그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소통하려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읽는 손끝은 조금도 머쓱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반말을 퍼부으며 상대를 꼰대라고 비난했던 일이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소개서라는 무대 위 가면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행동과 글 속의 이미지 사이에 큰 간극이 있어도 그걸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 그는 화면을 닫으며 만족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신 뒤 주변을 둘러보았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참 유난이었지. 나한테 반말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는 말투가 뭐 그리 잘났다고. 그는 자신의 행동이 무례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 면접 준비해야 했고
상대가 배려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항상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그의 사고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때 카페 한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는 듯 민수 씨는 눈길만 살짝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조금 멈췄습니다.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카페 직원들이 모두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명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회의 있으셔서 일찍 나오신 거죠? 대표님? 민수 씨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무심히 이어폰을 빼며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그 감정을 밀어내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에이, 설마 같은 사람일까?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는 다시 화면을 켜고 자기소개서를 훑었습니다. 면접관이 던질 질문들, 분위기, 첫인상 전략을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눈앞 문장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 그 예의 바른 태도, 직원들의 반가운 인사, 그리고 대표님이라는 호칭,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휘휘 저으며 억지로 불안을 지워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무슨 회사 대표야. 그리고 설령 대표라도 면접은 따로 보는 거겠지. 그의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논리는 얇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 민수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상만 붙잡고 불편한 가능성은 밀어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다시 꽂고 면접 대비 영상을 틀었습니다.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시작해야 합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는 아까의 불편함을 잠시 잊은 듯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성장 배경에서 인성 강조하기 협업 경험 실패 극복 스토리. 그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도보다 포장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 면접관들이 겉으로만 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그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우물 속 착각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면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민수 씨는 후다닥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을 다시 만졌습니다. 자신감 넘친 미소를 지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딱 합격하는 날이다. 그 표정은 거울 속에서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 뒤쪽 거울을 응시하던 그의 눈동자에는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아직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은 자소서처럼 꾸밀 수 없다는 삶의 메시지가 천천히 다가오는 증거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아까의 대표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민수 씨는 곧 시선을 빠르게 돌리며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대표의 눈에는 어딘가 익숙한 표정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쳤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친절한 의미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표정을 보지 못한 채 회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소서 속 거칠의 예의는 현실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민수 씨가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은 오후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회사 로고가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로고를 본 순간 그의 표정에는 다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여기만 붙으면 끝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는 요즘 업계에서 젊은 대표, 수평적 문화, 혁신 조직으로 유명했습니다. SNS에도 종종 기사나 인터뷰가 올라왔고 젊은 리더십의 모범 사례라는 제목이 따라붙곤 했습니다. 민수 씨 역시 그런 기사들을 몇 번 읽어본 적 있었습니다. 대표가 젊다니까 아까 그 사람일 리가 없지. 그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반복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차분한 말투, 딱히 튀지 않는 옷차림. 그런 이미지가 오히려 대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이 깔끔한 바닥에 반사되며 넓은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활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실로 이동하거나 노트북을 들고 자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수 씨는 조금 들뜬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미 이곳의 일원이 된 듯한 머릿속 상상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이런 분위기. 그는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회사 문화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디지털 패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발표 사진, 광고 영상 촬영 현장, 직원 워크숍 모습 등이 순서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표의 모습도 있었지만 민수 씨는 그걸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 속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회사의 일원이 되어 어떤 커리어를 만들 것인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이 회사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적힌 문장들, 예전에 들었던 자기계발 강의, 면접 영상에서 본 방법론.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충분히 괜찮은 지원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스펙도 제일 낮고 경력도 괜찮고 그냥 무난하게 붙겠지. 그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한쪽 유리 너머 회의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까 카페에서 잠깐 일 보셨죠? 커피 잘 드셨어요? 그 말에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응, 조용하고 좋았어. 다만 재미있는 사람을 하나 만났지.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민수 씨가 반말하며 비켜달라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그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는 대기실로 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말 뒤에는 묘한 뉘앙스가 함께 깔려 있었고 직원들은 대표의 어투를 눈치챘는지 서로 살짝 웃으며
시선을 나눴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하자 다른 지원자들이 이미 몇 명 앉아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블릿으로 예상 질문을 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정장을 매만지며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들 사이에 앉아 자연스럽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태도였지만 그 여유는 자신감보다는 자기 착각에 가까웠습니다. 옆자리 지원자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면접 준비 오래 하셨어요? 민수 씨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대로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죠. 회사가 좋아서 지원한 거지. 특별히 어려운 면접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말에 옆 지원자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고 그는 다시 자기 준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민수 씨는 그 반응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 같은 사람은 남들하고는 급이 좀 다르지. 이런 회사면 내가 오히려 잘 맞을 거야. 대기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종이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실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가벼운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대표가 직접?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팀장이나 임원이 짧게 인사하는 수준인데 이 회사는 대표가 직접 나선다는 사실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흘렀습니다. 대표가 젊다니까 면접 분위기도 훨씬 편할 거야. 그러나 그 순간 대기실 바깥 복도에서 울리는 단정한 발걸음, 직원들이 서서 자연스럽게 길을 비키는 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누구와 통화하는 말투, 그 기류 속에서 아주 익숙한 음색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림자는 민수 씨가 오전에 카페에서 반말을 쏟아냈던 바로 그 남자의 형태와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예상은 언제나 현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착각은 이제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면접 준비로 여기저기 뒤적이던 소리, 조용한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들만 공간을 감싸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그 찰나에는 모든 것이 중단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의 주인이 대기실의 밝은 조명 아래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남자, 바로 아까 카페에서 민수 씨가 반말을 퍼부으며 좀 치워요. 형이라고 했던 그 남자였죠. 그는 여전히 같은 니트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닫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직원들이 우르르 일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민수 씨의 머리를 망치로 한번 내려친 듯 강하게 울렸습니다. 대표님, 대표?
민수 씨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이 힘을 잃으며 펜이 다리에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굴러가지 않도록 급히 잡았습니다. 얼굴에서는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대기실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과도하게 예리하지도 않고 과하게 부드럽지도 않은 단단히 정돈된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잠시 민수 씨에게 머물렀을 때 민수 씨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면접 준비하시느라 긴장되실 텐데 너무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뒤에는 묵직한 힘이 잠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긴장으로 등을 곧게 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숨도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만은 그 목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렸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진짜 대표라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고 싶었던 상상 하나를 애써 붙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카페에서 있었던 일 기억 못하겠지? 사람도 많았고 짧게 말했으니까. 그러나 그 기대는 너무나 얇고 가냘픈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대표는 짧게 인사를 마친 뒤 직원에게 서류 몇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는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은 문장 뒤에 있는 태도와 경험을 더 깊게 듣고 싶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첫 줄, 그는 분명 이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황에 임합니다. 그 문장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읽힐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방금 몇 시간 전에 보인 모습과 정면으로 충돌할 날카로운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넘기다 말고 대기실 사람들에게 가볍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 오기 전에 근처 카페 이용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순간 민수 씨는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떨어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목젖이 마르고 숨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조용히 앉아 대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그 침묵을 곧바로 깨지 않고 그저 어딘가 의미 있는 듯한 미소를 아주 얇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미소, 그 얇디 얇은 말투, 모든 것이 민수 씨에게는 다 알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직원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이따 1차 면접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차례 되시는 분들은 바로 앞 회의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말을 마친 뒤 대표가 자리를 옮기며 지나갈 때 민수 씨와 대표는 아주 짧게 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대표가 민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시선이었죠. 민수 씨는 고개를 피했습니다. 마치 눈을 마주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들통날 것만 같았습니다. 대표는 문을 나서며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네요. 그 말은 문틈 사이로 부드럽게 새어나왔고 대기실에 앉아 있던 민수 씨의 심장 속으로 그대로 박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면접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기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안에 있던 작은 불길한 예감은 이제 아주 확실한 현실로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대표가 나간 뒤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떨리긴 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긴장이었다면 지금은 공기 전체에 뭔가 서늘한 것이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표의 존재감, 말투, 그리고 그가 흘린 단 한마디. 한 사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네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무릎 위에 올려둔 양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혀 미끄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옆 사람을 힐끗 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대표님,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네요. 원래도 직접 인사하러 자주 오시나 보죠? 옆자리 지원자는 긴장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그래도 기사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르네요. 말투는 부드러운데 기가 있달까? 그렇죠? 딱 봐도 똑똑해 보이더라니까요. 민수 씨는 입으로는 가볍게 말을 던졌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다는 걸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고 그는 괜히 웃음을 섞어 말했습니다. 근데 아까 카페에서 봤던 분이랑 좀 비슷하네. 그 말에 옆 지원자가 되물었습니다. 카페요? 아,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 보여서요. 민수 씨는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 주제를 이어가면 자신의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따라붙는 타입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대기실 앞쪽에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1번부터 3번 지원자분들 먼저 준비해 주세요. 대기실 한쪽에 붙어 있는 번호표를 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도 자신의 가슴팍에 붙은 번호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 아직 순번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를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생각이 많아지기만 했습니다. 혹시 대표가 나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설마 커피숍에서 잠깐 있었던 일까지 가지고 뭐라 하겠어? 그래도 회사 대표가 그 정도로 쪼잔하진 않겠지. 그는 불안과 방어 논리를 번갈아가며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잠시 후 1번 지원자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회의실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대기실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고 다른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자기소개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은 어느 누구 하나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면접 길게 보네. 그가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 회의실 문이 한 번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지원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선명한 피로와 함께 어딘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맞고 나온 사람 특유의 멍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번 지원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난감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질문도 있는데 좀 이상한 질문도 하시네요. 자기소개서랑 실제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걸 계속 물어보시는 느낌? 그 말에 대기실의 공기가 한 번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실제 경험, 겉으로 적은 말과 실제 행동, 그 두 가지가 너무 크게 어긋난 사람이 바로 여기 한 명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뭐 실력 위주로 보겠죠. 요즘 회사들 다 그렇잖아요. 그는 다시 실력이라는 단어를 꺼내들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무례했어도 이력과 스펙, 경력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조금 뒤 2번과 3번 지원자가 차례대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게 파고들어요. 사소한 부분까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직원이 다시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4번, 5번, 6번 준비해 주세요. 7번, 8번 지원자분들은 바로 이어서 들어오실 수 있게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힘주어 쥐었다가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머릿속에서 면접 예상 질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하셨나요?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셨나요? 그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그는 스스로의 말에 스치듯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바로 몇 시간 전 카페에서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리 양보를 요구하던 말투, 상대를 향해 꼰대라고 비아냥거리던 중얼거림,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나쳤던 모습까지. 민수 씨는 그 장면들을 일부러 머릿속에서 밀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사적인 상황이었고,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가 중요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대표가 그걸 연결해서 질문하면 어떡하지? 만약 대표가 당신, 오늘 아침 카페에서 그랬죠? 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의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7번 지원자님. 직원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몸이 저절로 움찔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준비하시고 다음 차례에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입꼬리는 올라가 있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456번 지원자들이 모두 면접실로 들어갔고 대기실에는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정막이 더 짙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틱, 틱, 틱. 민수 씨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까지 세고 숨 한 번 크게 쉬자. 하나, 둘, 셋. 하지만 숫자를 세어도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7번 지원자님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 씨의 심장은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장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넥타이를 곧게 펴고 구두 끝에 묻은 작은 먼지를 신경 쓰듯 턱턱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잘하면 돼. 자소서대로만 말하면 돼. 결국 실력 싸움이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긴장과 망설임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그는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아까 카페에서 보았던 그 남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대표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된 듯 했습니다. 마치 작은 무대 위에 홀로 세워진 기분이었고 마이크 하나 없이도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의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의 상석. 그 자리에는 아까 카페에서 그가 반말을 퍼부었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눈길 하나, 손짓 하나, 그리고 말하지 않은 조용한 표정까지. 그 모든 게 대표라는 지위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무릎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대표는 먼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7번 지원자 민수 씨 맞으시죠?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우자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민수입니다. 대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얼핏 평범한 환영 인사처럼 보이는 그 표정 뒤로 아주 미세한 관찰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도 묘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살짝 눌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2명의 면접관은 이미 서류를 손에 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방안의 중심은 분명 대표였습니다. 누가 봐도 대표가 이 면접을 주도하고 있었고 2 면접관은 보조적 역할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대표는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기소개는 간단히 하셨으니 바로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민수 씨의 심장은 쿵 하고 한번 뛰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대표는 살짝 손가락을 튕기듯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짓조차 단정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첫 줄을 보면요. 대표는 서류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그 문장이 민수 씨를 압박하는 로프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아주 조용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문장 직접 쓰신 거죠? 민수 씨는 순간적으로 답을 망설였지만 곧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제가 썼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궁금했어요. 예의와 존중 참 좋은 단어죠. 그 말투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단 말이지? 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민수 씨는 대답이 미묘하게 꼬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네. 물론입니다. 회사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코웃음도 아닌, 호응도 아닌 아주 짧은 음을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민수 씨의 뒷목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시선을 잠시 내려두었다가 다시 민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오시기 전에 카페 들르셨죠?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민수 씨의 얼굴 근육이 즉각적으로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던 건조한 공기가 목에서 걸려 기침할 뻔했습니다. 네. 대표는 더 묻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자리 때문에 누군가와 잠시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맞습니까?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두 명의 면접관도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민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 네. 잠깐 그 자리 때문에 좀. 대표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때 어떤 말투를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여기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대표는 이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표정, 숨결, 말투 모두가 확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조금 급해서 말투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급하셨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그때 반말을 쓰신 이유도 급했기 때문인가요? 그 질문은 칼날이 도마 위에 내려오는 속도처럼 정확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입술이 바짝 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땀이 차오르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표는 마치 거짓말 같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그 말은 친절한 듯 들렸지만 민수 씨에게는 한 단계씩 무너지는 낭떠러지의 초입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가 제가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치 폐 속에 차가운 돌덩이가 들어앉은 것처럼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목과 가슴은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손끝으로 서리를 천천히 정돈했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조차 너무나 침착하고 단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대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은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정확함으로 찌르는 압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질문해 주세요. 대표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자리 문제로 저와 잠시 대화를 나누셨죠? 네. 그때 저에게 형이라고 부르며 반말을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뜻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떤 말이 덜 불리할지, 어떤 말이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만들지. 그는 최대한 억지로 웃음을 짓고 말했습니다. 아, 제가 그때 좀 급해서 죄송합니다. 반말하려던 건 아니었고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급하면 상대에게 반말을 사용하십니까? 아,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그럼 어떤 의미였나요? 대표의 말투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피할 틈도 빠져나갈 문도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입술을 한번 물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좀 예의 없이 말한 것 같습니다. 대표는 하고 짧게 소리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나가 더 큰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먼저 앉아 있었던 것,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셨죠?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자리 양보를 요구하신 이유는요? 민수 씨는 한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왜 그랬냐가 아니라 그의 기본 태도와 성향을 파헤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면접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들어 민수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면접을 앞두면 주변 사람에게 무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 문장, 이 질문, 이 기류, 모든 것이 민수 씨의 허위된 포장지를 한 겹씩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대표는 조용히 손가락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겠군요. 네. 평소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표는 미묘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상황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수 씨는 침을 삼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함이 아니라 관찰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따라온 질문은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평소가 아닌 당신을 만나게 된 걸까요? 민수 씨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이어서 말했다. 혹은 그게 진짜 당신의 모습일까요?
회의실의 공기는 바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두 면접관 역시 말없이 민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대표보다 더 부드러웠지만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은 사건 설명이 아니라 태도 평가였습니다. 민수 씨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대표는 잠시 침묵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도 가볍게 넘기겠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표는 또 다른 질문을 펼쳤습니다. 민수 씨, 자기소개서 첫 줄 기억하시죠? 민수 씨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예. 저는 사람을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다시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문장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면접용 문장인가요? 그 질문은 회피 없이, 변명 없이, 오로지 본질만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말했다. 네. 답은 면접 끝나고 들어도 됩니다. 그 말은 가볍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미 깊은 곳까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면접은 아직 초반인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다음 말은 그를 한층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조명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민수 씨에게는 그 빛이 지나치게 밝고 지나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충분히 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표의 마지막 질문. 저 문장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면접용입니까? 그 질문이 끝난 뒤 이어진 침묵은 대답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시간도 지나친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수 씨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시장통 한복판에 벌거벗겨진 듯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이어지면 위험하다는 걸 느낀 민수 씨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너무 긴장된 상황이었고 카페에서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는 고개를 가볍게 기울였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 민수 씨는 급히 이어 말했습니다. 네. 평소에 저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람 대하는 걸 조심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은 제가 면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좀 그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가 내뱉는 문장들은 점점 더 모순의 늪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는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의 고요함 속에는 말해봐. 어디까지 포장할 수 있나? 그런 태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불안이 커지자 말의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 대표님이 먼저 앉아 계셨던 걸 알면서도 제가 좀 죄송할 만큼 말을 이해해 주세요. 평소엔 정말 안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때였습니다. 대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칼날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수 씨는 몸이 자동으로 굳어졌습니다. 대표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저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대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조직입니다. 그 말에 옆에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민수 지원자께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본인의 강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듯 했습니다. 면접관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페에서 보인 행동은 그 강점과는 조금 많이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면접관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파트너사, 직원 누구를 만나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합니다. 민수 씨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대표는 민수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감정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대했던 태도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죠. 그 문장은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백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민수 씨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미지 복구, 주도권 확보, 비난을 피하기 위한 말. 뭔가라도 던져야 한다는 강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예민한 상태였고, 대표는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누구나 예민할 때가 있죠. 잠시 침묵. 그리고 대표는 아주 천천히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상태일수록 진짜 성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수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표는 손가락을 깍짓기며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오늘 카페에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 문장은 면접이라는 틀을 떠나 한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포장과 변명은 그 선언 앞에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은 같은 조도, 같은 구조, 같은 공기였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지금 이 공간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의자는 더 딱딱하게 느껴졌고 등받이는 불편했으며 테이블의 모서리는 눈앞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차 있던 마음은 이미 바닥 끝까지 추락해 있었다. 대표가 던진 문장들, 태도, 일관성, 행동의 본질. 이 단어들이 민수 씨의 머릿속을 천천히 그러나 잔혹하게 파고들었다. 내가 진짜 그렇게 보였나?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동안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대표는 말없이 민수 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에 감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다. 누군가 화를 내면 그 감정을 파악할 수 있고 대응할 방법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대표는 화도 내지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민수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틱하고 생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는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무례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좀 예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 씨의 변명은 점점 그의 목소리보다 작아졌다. 그는 죄송하다는 말을 수십 번 입술 사이에서 되뇌었지만 그 말이 진심을 담고 있는지조차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다.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예, 긴장하면 누구나 말투가 흔들릴 수 있죠. 그 문장은 의외로 따뜻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대표의 다음 문장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민할 때 드러나는 행동이 평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민수 씨의 가슴 한가운데를 꿰뚫었다. 한 면접관이 조용히 덧붙였다. 사람은 여유로울 때보다 급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죠. 다른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실력이 갈립니다. 민수 씨는 어깨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자신이 사실상 태도에서 이미 탈락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정말 제 잘못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의 말은 흔들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마치 자신의 좋은 면을 억지로 떼어내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대표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반응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비난의 침묵이 아니었다. 동정도 실망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관찰자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표가 말했다. 저는 민수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민수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대표는 차분히 이어갔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민수 씨의 귓가에서 오래 머물렀다. 나를 모른다고?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 씨 자신을요. 그 말은 강력한 광선처럼 민수 씨의 머리를 정면에서 비추는 느낌이었다. 예의 있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행동은 그 정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표는 서류를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리고 자소서에는 이렇게 쓰셨죠. 저는 성격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수 씨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자소서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공격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대표는 한숨조차 쉬지 않았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고 목소리도 일정했다. 민수 씨는 오늘 스스로 쓴 문장 중 어느 것도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수 씨의 가슴 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톡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렇게 모순적인가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져지지도 않았다. 대신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했다. 스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니라요. 그 말은 마치 내가 누구인지
너부터 알아라. 그런 메시지처럼 들렸다. 민수 씨는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손.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내 모습을 처음으로 본 사람의 떨림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평소엔 괜찮은 사람이었나?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그 질문이 의미 있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동안 성격이 좋다는 말도 듣고, 예의 있다는 말도 듣고,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듣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오늘 아침에 단 몇 분, 그 짧은 순간의 행동이 그 모든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장을 꺼냈다. 민수 씨, 저는 당신이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책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자신감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현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은 아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그대로인데 민수 씨가 느끼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 눈부신 조명 하나까지도 지금은 모두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손을 단정하게 모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대표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비난하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했지만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민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민수 씨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한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깊었고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민수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껏 수십 가지 면접 질문을 대비해 왔지만 이 질문은 어떤 준비로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다음 말을 잇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단어가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조차 민수 씨에게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억지로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예의를 갖춰 대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되물으셨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네, 최대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대표님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움 속에 담긴 따진 느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아, 네, 가끔은 상황에 따라. 대표님은 바로 그 대목을 짚으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잇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니까. 예민한 때는 말투가 조금 거칠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이루려던 건 아닙니다. 대표님은 민수 씨의 말을 끝까지 끊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한 문장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태도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민수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을 가볍게 깍지 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민수 씨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왜 그렇게 대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본질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이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민수 씨가 저를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해서 그런 말투를 사용하신 거라고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대표님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같은 말투를 쓰셨을까요? 그 질문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민수 씨의 입이 열리려다 닫혔습니다. 대답을 하면 거짓말이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눈을 가늘게 좁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태도입니다. 대표님은 손을 천천히 책상 위에서 떼며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잃을 수 있다고요. 민수 씨의 호흡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대표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수 씨는 침묵했습니다. 대표님은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뒤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향해 결론을 꺼냅니다. 우리 회사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가진 분과는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 어떤 얼음보다 더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는 상황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속에서 말투, 변명, 주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었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깊게, 아프게 민수 씨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5분 전, 10분 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질문이 끝난 순간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향해 흘러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자신의 흔들림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천천히 한숨도 쉬지 않은 채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셨습니다. 그 동작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마치 오래된 규칙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표님은 민수 씨를 향해 단단하고 침착하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민수 씨, 짧은 호명. 그 한 단어에 민수 씨의 등골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대표님은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면서 저는 민수 씨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결코 큰 소리도 감정도 없었지만 회의실 전체를 차갑게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민수 씨는 목이 바짝 마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할 때 단순한 말이나 겉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원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자 결론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오늘 아침 카페에서 보여주신 태도,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멈춤은 상대의 감정을 기다리는 멈춤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회사와는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건조했고 담백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심장에 직접 떨어지는 쇳조각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가락의 떨림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인정, 조용한 붕괴. 대표님은 그 흔들림을 읽으셨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민수 씨께서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차분한 목소리, 능력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 말은 최소한의 위로처럼 들렸지만 곧 이어진 문장이 그 위로를 다시 가라앉혔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면접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업무 능력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희 회사처럼 협업이 많은 조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동안 민수 씨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대표님은 민수 씨가 얼굴을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회사 안에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회사 밖에서의 태도까지 포함해 한 사람을 판단합니다. 민수 씨의 마음속 어디선가 무언가가 툭 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조용히 추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의 짧은 행동이 민수 씨의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행동이 지금의 민수 씨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씨는 두 손을 가볍게 모으며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곱씹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면접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몸 전체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때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민수 씨. 민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표님은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바꾸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말은 채찍도 독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뼈 깊숙이 들어와 남는 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순간 면접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민수 씨의 자기 인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딸깍 닫히는 소리는 평소 같았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소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민수 씨에게 그 소리는 마치 단단한 금속 문이 느리게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한 장이 무심하게 닫혀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펜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듯 답답했습니다. 조금 뒤 억지로 한 발을 떼고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끝과 바닥이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까딱하면 그 소리마저도 흔들릴 것 같아 발걸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로비는 면접 오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깔끔한 유리벽, 넓은 대리석, 바닥,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며 주고받는 짧은 인사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민수 씨 자신이었습니다. 로비 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면접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모두 조금 전까지의 자신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한 조각씩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말투, 자리 양보를 강요했던 행동, 반말을 당연하게 쓰던 모습, 꼰대들 만내라고 중얼거리던 순간, 그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행동들이 지금은 자신의 가슴을 하나하나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로비를 천천히 지나가며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약간 비뚤어져 있었으며 표정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유리 속 자신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나? 처음으로 거울이 아닌 현실의 반사를 통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 듯 했습니다. 유리벽 앞을 지나 건물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고 오히려 발목에 무거운 추를 단 듯 느렸습니다. 문을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면접실 안에서 나눴던 대화의 잔상들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대표님의 말, 사람을 선택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예민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평소의 본질입니다. 그 행동이 지금의 민수 씨를 드러냈습니다. 그 말들이 차갑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수 씨는 길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필 오늘은 그 움직임조차
자신과는 별개의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웃으며 통화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갔고, 누군가는 음료를 홀짝이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상적인 모습들 사이에 자신만 낯선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실에서 떨리던 그 손, 지금도 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떨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걸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구나. 그동안 스스로를 예의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표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얇은 포장지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지? 이 작은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새 진짜 자기를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바람을 한 차례 더 맞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높은 건물 유리에 반사된 하늘은 평소와 똑같은 파란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하늘이 너무 멀고 높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직 뒤끝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딘가에서 묘하게 이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끝났지만 그의 깨달음은 아직 시작된 지 몇 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의 표정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생각이 아주 조용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달라져야겠구나. 아직 확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방향을 향한 미세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조용한 출발선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지만 민수 씨는 자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길가의 간판들도 바람도 사람들의 대화도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량들이 바삐 지나가고 사람들은 신호 바뀌기 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건너가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적인 장면조차 오늘의 민수 씨에게는 지켜보기 어려울 만큼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그는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발걸음이 느린 이유는 어깨에 달라붙은 피로 때문인지 마음의 무게 때문인지 혹은 둘 다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워지자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역 입구 앞 익숙하고 흔한 풍경들, 출근을 마친 사람들, 요기요 가방을 맨 배달기사, 학생들, 노부부. 그 모든 모습들이 오늘따라 더 대비되게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문득 시야 한쪽에 익숙한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침에 잠시 들렀던 그 카페였습니다. 지금은 조용해 보였지만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이 무심코 반말을 퍼붓던 장면이 거짓말처럼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는 할 수 없이 천천히 그 카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망치듯 피해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지나치면
오늘의 모든 깨달음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페 앞에 서자 그곳은 여전히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사람들은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웃으며 나왔습니다. 직원은 바쁨과 여유를 오가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 하지만 민수 씨에게는 그 자리 하나만큼은 극명한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랬었지. 아침에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무심했고 상대방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판단했는지 그제서야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던 거지?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면접실에서 봤던 그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지쳐있고 흔들리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얼굴. 혜성처럼 떠오르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이게 진짜 나구나라는 자각이 조용한 대지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카페 앞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갈 때 대표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예민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평소의 본질입니다.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오늘 아침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이 사실은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낸 행동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현실적이고 아픈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트로트한 음이 아니라 깨달음이 처음 자리 잡을 때 느껴지는 낯선 떨림. 그는 다시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명이 드나들고 있었지만 아까 그 한 사람, 대표님, 그 단 한 사람에게 보였던 자신의 모습은 평생 잊기 어려운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곡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듯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리 거창한 다짐도 아니고 인생 역전의 선언도 아니었지만 태도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에게 뼈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민수 씨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 민수 씨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지하철역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의 내면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예상대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지났지만 도시의 지하철이 완전히 비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피곤한 얼굴로 손잡이를 잡은 채 졸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수 씨는 문 옆 기둥에 살짝 몸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지만 화면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얼굴은 카페 앞에서 봤던 그 얼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어딘가 초점을 잃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면접 떨어졌겠지.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붙잡을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억지로 위로의 말을 떠올리는 것조차 지쳤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대표님의 말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예민할 때 드러나는 모습이 평소의 본질입니다. 그 행동이 지금의 민수 씨를 보여줍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지? 지금까지의 자신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농담도 잘하고 어른들 앞에서는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윗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게 굴고 직원이나 알바생들 앞에서는 솔직히 말해 그다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딱 상황 보면서 태도 바꾸는 사람이었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역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그는 출입문 위 노선도를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문득 자신의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잠금 화면을 넘기자 카카오톡 알림과 뉴스 알림들 사이에 캘린더 일정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업 1차 면접. 그 일정 제목을 보는 순간 그는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떼지 않고 조용히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안 건드렸네. 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는 주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 문장 다듬기, 면접 예상 질문 정리, 회사 관련 기사 찾아보기, 최근 업계 트렌드 체크. 그 모든 것들은 분명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건 그 모든 노력의 밑바탕에 놓여 있어야 할 더 근본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면접이 없었어도 대표님이 아니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내가 아까처럼 행동했을까? 조용히 떠올려 보니 답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랬을 거다. 그렇다면 대표님은 우연히 면접 대상이었을 뿐이고 자신이 보여준 태도는 이미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 지하철이 지상 구간으로 올라가며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문에는 다시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똑바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정하자. 오늘 드러난 내가 지금까지 피하고 싶었던 내 모습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켜 자기소개서를 열어보았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장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위로 올려
그 문장을 길게 눌러 드래그한 뒤 지워버렸습니다. 터치 한 번이면 되니까. 너무 쉽게 지워지는 한 줄. 하지만 그 한 줄을 지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저렇게 쓰일 수 있을 때 다시 적어야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이 그의 하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현실을 직면하기 싫은 사람의 몸부림 같았다면 이제는 그래,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 일을 그냥 운 나쁜 하루로만 기억하지 말자. 나한테 정말 필요한 날이었다고 언젠가는 말할 수 있게 되자. 아직 상처는 생생했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구겨져 있었으며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같은 회사 회의실 한쪽에서 소규모 인사팀 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인사팀장과 팀원 둘, 그리고 대표님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근 면접을 진행했던 지원자들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몇몇 서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포지션 면접 관련해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몇 분은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데 한 분은 대표님께서 따로 체크해 두셨더군요.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카페에서 뵀던 그 지원자 말씀이신가요? 대표님은 잠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조롱이 아닌 어딘가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인사팀장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스펙이나 경력만 보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실무 경험도 있었고 프로젝트 경험도 탄탄했고요. 다른 팀원이 덧붙였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문장 자체는 좋았습니다. 표현도 깔끔했고 요즘 지원자들 중에서는 꽤 공들인 편이었고요. 대표님은 조용히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맞아요. 종이에 적힌 것만 보면 충분히 통과 라인입니다. 그 말은 모순 없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의 다음 말이 그 사실의 의미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종이에 적힌 말만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인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결국 태도의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죠? 대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대표님은 의자에 몸을 살짝 기대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미지 관리에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SNS, 말투, 옷차림. 보이는 부분은 정말 열심히 다듬죠. 인사팀장과 팀원들은 대표님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이지 않을 때의 태도에는
놀랄 만큼 무신경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회사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굴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존중할지 말지 결정하는 태도, 이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지원자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를 그냥 자리 좀 비켜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셨겠죠. 그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씁쓸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그냥 손님이었어도 그 행동은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언젠가는 고객을 그렇게 대할 거고 동료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님은 손가락으로 살짝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실력이라는 이유로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인사팀장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태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본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실력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표님은 마지막으로 인사팀을 향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한 단어를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사람은 누군지 모를 때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모습입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서만 머무르기에는 너무 큰 문장이었습니다. 사회 전체를 우리 모두의 태도를 향해 던져지는 조용한 풍자이자 경고였습니다. 인사팀장과 팀원들은 그 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했습니다. 대표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 지원자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에게도 오늘이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사 복도에는 다시 바쁜 발걸음과 일상의 소리가 채워졌습니다. 한편 도시 어딘가에서 민수 씨는 아직도 오늘의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 사람의 탈락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